그만 일어서 사랑하는 친구여 밤은 벌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년 전 오늘은 중국 우한시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날입니다. 여전히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수십만 명씩 발생하고 사망자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이 무려 5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이 나와 걱정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시 빗장을 걸어 잠가기 시작했고요. 우리 정부도 일단 남아공과 인접한 7개 나라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켰는데요. 이제 좀 일상을 되찾아가나 했는데 걱정입니다. 잃어버린 2년이 3년이 되지 않도록 방역에 앞으로 더욱더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에도 1,000명대를 이어갔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7%를 넘어섰습니다. 서울시가 마을 공동체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주민들의 반발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며 센터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평 문화포럼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은평의 문화 콘텐츠를 알리고 가치를 재조명해 문화도시 은평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평일보다 검사 수가 감소하는 주말에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데요. 서울에서는 이번 일요일에도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9일 0시 기준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 수는 1,3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양천 58명, 은평 58명 등이며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2.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22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87.8%로 입원이 가능한 병상은 42개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77.1%,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6.5%입니다. 생활치료센터 입원 가능 병상은 708개입니다. 29일 0시 기준 서울 지역 백신 접종 완료율은 80.5%로 집계됐으며 51만 5,700여 명이 추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 특구와 매출 하락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3,500억 원 규모의 상품권 회복, 상권 회복 특별 지원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권 회복 특별 지원 상품권은 1인당 50만 원까지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으며 결제 금액의 10%, 월 최대 2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두 종류로 명동과 이태원 등 도심 4대 관광특구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과 25개 자치구내 특별 피해 상권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 있습니다. 먼저 관광특구 전용 상품권은 30일부터 총 1,000억 원 규모로 발행되며 자치구 특별 피해 상품 전용 상품권은 12월 중순부터 2,500억 원 규모로 발행됩니다. 상권 회복 특별 지원 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상품권 유효 기간은 구매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서울시가 마을 공동체 사업 등 시민 참여 정책 예산을 삭감한 이후에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천에서는 마을 공동체 센터의 위탁 운영 종료를 막아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원 25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천구 신월일동 돌다리 사랑방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회의와 소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주민 거점 공간입니다. 양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이런 주민 공간을 발굴하고 크고 작은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활동이 어렵게 됐습니다. 예산 문제로 센터의 위탁 운영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인건비랑 운영비를 전체 삭감을 했어요. 서울시는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으로 전락했다며 시민 참여 예산의 민간 위탁과 보조금 예산 삭감 이유를 밝혔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 예산의 경우 올해보다 67%가 삭감됐습니다. 시의 예산안 제출 이후 지역 곳곳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천구 홈페이지는 양천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위탁 운영 종료를 막아달라는 민원으로 도배됐습니다. 많은 정보들을 교환하고 우리 마을이 어떻게 좀 더 잘 살고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마을로 갈 수 있는지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공간들도 다 사라질 위기에 있거든요. 양천구는 시의 예산 삭감으로 위탁 운영 재계약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청 직영 운영 등의 방식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행정의 개입이 마을 사업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도 나오는 상황. 사단법인 양천마을 등 일부 단체들은 서울시의 시민참여정책 중단을 규탄하는 공동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은평 문화포럼 진관포럼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은평의 문화 콘텐츠를 알리고 가치를 재조명해 문화도시 은평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진관사 태극기와 북한산 등 은평의 대표 문화 콘텐츠가 모래 위 그림으로 펼쳐집니다.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은평 한문화체험관 일대에서 열린 제1회 은평 문화포럼 진관포럼입니다. 은평 한문화 특구 속 전통문화 콘텐츠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복과 한식 등 전통문화를 알리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문화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이런 다양성 토대 위에 우리가 그 문화도시로 가는 법정 문화도시로 가는 토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문화포럼의 주제는 한국의 전통문화. 행사 첫날엔 공유 포럼을 열어 국내 한문화 전문가들과 함께 은평의 문화 관광 자원을 개발해 지역 고유의 문화로 만드는 방안을 모색했고 주민들은 청사초롱 만들기 등 전통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은 특히 이제 이 요새 자라는 아이들은 이런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게 좀 자주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진관사 사찰음식 연구소가 준비한 연잎밥 만들기 등 사찰음식 체험은 한식의 매력을 선사했습니다. 건강하고 과학적이고 자연의 음식이고 그리고 나눔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을 통해서 이 한식의 좋은 장점을 다시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이 이 은평 문화 포럼의 취지입니다. 한문화 체험에서부터 전문가 토론회와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인 한문화 콘서트까지 은평구는 문화 포럼을 열면서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에도 도전장을 내밀겠다고 공표했는데요. 은평구가 문화도시로서의 청사진을 어떻게 그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SNS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는 다음 달 5일까지 양천구 공식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는데요. 블로그 이벤트에 참여하면 탁상용 달력을, 그리고 유튜브 사진 응모 이벤트에서는 치킨과 커피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천구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재정분석평가는 전국 지자체의 재정 현황과 운영 성과를 분석하는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입니다. 양천구는 지방세 징수와 체납액 관리 등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취소된 사업을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연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조정하는 등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과 어린이집, 노인 요양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점검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맞아 다음 달 6일부터 지하철과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 363곳과 건강민감계층과 청소년 이용시설 406곳 등 총 769곳을 점검합니다. 대중교통시설은 관리 대상 전체를 점검하고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확대하는데요. 또 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학원과 PC방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5년 동안 1,487억 원을 투자해 서울 전역의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달 말부터 상암동에서 자율차 운행을 시작하며 내년 4월부터는 청계천에서도 도심순환형 자율주행 버스가 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의 2차선 이상 모든 도로에 자율주행 차량이 달릴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조성해 오는 2026년까지 서울을 세계 5대 자율주행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